이 이야기는 며느리들의 경험담이나 사연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글로 사실이 아니거나 허구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5년차 평범한 직장인 여성입니다. 저희 시댁은 일남이녀로 저희 남편이 막내이고 위로 신우언니 2명이 계시는데 두 분 다 결혼을 하신 상태입니다. 오늘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시댁에 얹혀 사는 둘째 신우 때문인데 신우언니라고 부르기도 싫으니 그냥 시댁 거지라 칭하겠습니다. 저희는 결혼 전 양가 어른들께 딩크를 허락받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전 시댁에선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니 대를 끊어놓으면 안 된다 하시며 결혼을 무척이나 반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디 자식 이기는 부모 있나요? 결국 시부모님은 남편의 강력한 뜻을 꺾지 못하고 결혼을 허락하신 듯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아직도 저를 볼 때마다 스칠 때마다 남편 모르게 애 낳으라 스트레스를 주셨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는 스트레스가 많아져 시댁을 한동안 찾지 않았고 남편만 보냈었는데 여차저차 시어머니의 사과로 전 다시 시댁을 찾게 되었네요. 일단 큰 신우도 애가 있지만 이건 패스하고 오로지 시댁 거지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시댁 거지는 서울에서 알아주는 4년제 대학교를 나와 30이 넘도록 직장 생활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애를 가져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다 하더라고요. 남편 말에 의하면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남다르게 똑똑하고 뛰어나 공부도 잘했고 외모도 이뻐서 시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다른 집안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들이란 이유만으로 우쭈쭈 해주고 막내 아들이거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 대우받고 살기도 했다던데 저희 시댁에는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오로지 장래가 촉망내는 똑똑한 거지 신우가 무조건 다 우선순위였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거지 신우 성격은 본인만 아는 철저한 개인주의에 콧대는 하늘 보르게 높아져 집에서 놀면서도 본인이 교수라도 된 것 마냥 집안 사람들을 가르치려 들고 돈도 없는 주제에 부모 돈 뜯어 비싼 밥, 비싼 옷 사들이며 호의호식했다고 합니다. 시부모님들은 이런 딸의 태도에도 언제나 감싸주며 나중에 분명 뭐가 돼도 될 자식이라면서 뭐든지 다 거지 신우 위주로 뒷바라지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지 신우는 결국 똑똑한 머리만 믿고 공부도 안 하고 세워라 내어라 하며 연애질만 하다가 5살이나 어린 대학 조교와 눈이 맞아 임신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능력 없는 남편 만나 친정살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이유로 거지 신우는 직장 다니는 저희 남편에게나 큰 신우에게 기대어 수시로 돈을 뜯어내기 바빴고 그 돈으로 아이의 명품 옷이나 신발을 사고 나중엔 200만 원이나 하는 명품 스토케인지 스토커인지 하는 유모차를 할부로 지르는 골빈 짓을 해 모두를 기겁하게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유모차의 할부를 짊어지고 갈 사람들은 저희 남편과 큰 신우 몫이었고 시어머니 역시 형제에게 그 정도도 못해주냐면서 나중에 거지 신우가 애 키우고 직장 나가서 잘 되면 다 돌려줄 테니 지금은 둘이 알아서 갚아나가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 200만 원이나 하는 명품 유모차 이름값도 못하고 집 밖에도 몇 번 못 나가보고 시댁 베란다에 고이고이 모셔두고 곰팡이가 나서 다 썩어갈 때쯤 반값도 못하는 가격에 중고로 팔았다고 합니다. 하여튼 위에는 시어머니의 오냐 네가 최고라는 거지 신우 자식 교육으로 가진 것도 집불도 없이 씀씀이만 커지고 콧대만 높아 시댁을 점점 가난하게 몰고 갔고 그로 인해 저희 남편과 큰 신우만 시댁 거지 신우 뒤치덕거리 하느라 고달픈 인생살이만 살고 있었네요. 제가 결혼했을 당시 거지 신우는 아들 하나만 키우고 있었는데 몇 개월 후에 가보니 친정살이 하면서 용돈도 안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둘째를 임신했다 하더라고요. 전 처음에 거지 신우 사정을 정확히 모르니 축하한다고 했는데 대뜸 뱃속에 있는 둘째 조카가 먹고 싶은 게 많으니 음식을 시켜달라고 하더라고요. 전 그러마하고 알아서 시켜보시라 하며 부엌에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웬걸 배달이 각각 4군데에서 나왔고 나중에 버블티 음료 하나까지 앱으로 시킨 거 보고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온 가격에 제가 좀 놀라면서 토끼 눈을 하고 쳐다보니 거지 신우 말이 조카가 먹고 싶다는데 그 정도도 못해주냐면서 나중에 우리 조카 나오면 나도 똑같이 그대로 다 되돌려줄 테니 너무 아까워하지 말라는 개소리를 작작 하시네요. 거지 신우의 첫 아들은 제가 결혼 전이니 금전적으로 저희 남편이 어찌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둘째 조카 임신으로 수시로 뭐 먹고 싶다, 뭐 걷고 싶다 하며 시도 때도 없이 저희 남편에게 그리고 저에게 전화해서 사달라고 졸라댔습니다. 처음 몇 번은 안쓰러워 직접 찾아가 같이 저녁도 사주고 간식도 사가고 했었는데 이건 뭐 시간이 갈수록 도를 너무 가더니 저희 남편이 지 남편인 건지 내 편인지 구분도 못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오라가라 전화질을 해대며 저희가 마르지 않는 화수분이라 생각하는 건지 끝도 없이 이것저것 요구하기 바빴었네요. 뭐 정말 큰돈이 드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희는 지적나니는 피곤하고 바쁜 사람들이며 엄연히 쉬는 본인 가정도 있는데 왜 멀쩡한 본인 남편을 두고 왜 항상 저희에게 의지해서 불쌍한 척 동정심을 유발해 이것저것 시키고 얻어가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뭐 나이가 어리다면 그래도 철없다 어리다 이해를 하겠는데 이건 나이 많은 신우 뒤치다거리에 도대체 내가 뼈 빠지게 돈 벌어서 왜 신우 뒤치다거리를 하는데 돈을 써야 하는지 갈수록 억울해지더라고요. 거기에 한술 덧다 시어머니 말씀이 어차피 니들 애도 평생 안 낳는다면서 앞으로 돈 벌어 다 뭐 할 거냐? 거지 신우 아이들 자식 삼아 평생 커가는 뒷바라지나 해줘라. 그리고 어차피 니들 죽어도 재산 다 저 조카들 앞으로 갈 텐데 아까워하지 말고 있을 때 원 없이 써주라는 망언을 하셨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저희 남편이 먼저 푸르르 떨며 어머니께 한바탕 난리를 쳐서 저는 아무 말도 못했지만 저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도 몰랐고 입 밖으로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직접 들으니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거지 신우의 요구는 꾸준히 있었지만 적당히 거절하며 적당한 선에서 기분 나쁘지 않을 만큼 배려해줬고 그냥 저냥 잘 지낸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거지 신우 둘째 애 낳고 병원 찾아오라기에 갔더니 시어머니께서 거지 신우가 산후조리원 가고 싶다 했다면서 저희 보고 일부 산후조리원비 2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큰 신우에게도 벌써 200만 원을 받았다 하시면서 뻔뻔스럽게 당연히 너희도 내야 한다는 식으로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 듣고 전 또 너무 어이가 없어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 부부가 회사를 다니는 이유가 저 거지 신우 뒷수발하러 다니는 건지 우리 먹고 살려 회사를 다니는 건지 구분을 못하겠다며 한 소리 했더니 시어머니는 그럼 어쩌겠냐. 내가 형편이 되면 당연히 다 해주겠지만 그게 안 되는데 그래도 먹고 살만한 형제들이 해줘야지. 형제 좋다는 게 뭐냐. 다 이렇게 어려울 때 우애 있게 서로 도와주면 니들이 어려울 때 우리 거지도 니들한테 똑같이 나중에 해줄 거니 너무 아끼지 말고 그냥 해줘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거지가 안 해주면 내가 집을 팔든 몸을 팔아서라도 니들이 해준 만큼 똑같이 다 되돌려주겠다며 장담을 했습니다. 남편도 지 누나가 핏줄이라 땡기는지 그 돈 주자고 설레발을 쳤지만 전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내 친형제에게도 그동안 100만 원 넘는 돈을 한 번도 줘본 적도 써본 적도 없는데 평생 다른 사람 피만 빨아먹고 사는 저 벼룩 같은 거지 신우에게 저렇게 계속 돈을 뜯겨야 하는 게 너무 속이 탔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거지 신우도 돈 빨리 달라고 애처롭게 저를 쳐다보기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지금 거절하면 제가 나쁜 년이고 죽일 년이 될 것 같아 오늘 200만 원 입금하겠다 하며 거지 신우에게 계좌를 보내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댁 3거지들이 입을 해벨쭉 벌리고 무척이나 좋아하더라고요. 그 꼴이 너무 기가 차고 골탕 좀 먹이려 친정언니한테 바로 시댁 3거지 앞에서 전화했습니다. 언니는 그동안 저희 시댁 사정과 거지 신우 이야기를 모두 알고 있었고 눈치가 백단이라 제가 주절주절 아무 이야기나 떠들어도 눈치껏 다 그 상황을 받아쳐줬네요. 언니, 내가 그동안 언니한테 해준 게 없어 미안해. 이번에 우리 조카 졸대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한턱 쏠 테니 해외라도 다녀와 하고 이번에 보너스도 탔으니 겸사겸사 500만 원 붙여줄 테니 계좌번호 바로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바로 눈치챈 언니는 그래 그럼 우리 네 덕에 잘 다녀올게 하면서 네 남편이 이 돈 상의한 거냐 물어보길래 무슨 허락이냐고 시어머니께서 우리 딩크인 거 알고 우리 죽으면 재산 다 조카들 앞으로 갈 거니 아까워하지 말고 지금 어려울 때 서로 우애 있게 도와가며 쓰라고 하셨어. 가만 생각해보니 역시 어머니 말이 다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남편은 거지 신우한테 쓰라고 하고 나는 내 친조카랑 언니한테 쓰는 게 맞는 것 같아. 앞으로 언니랑 조카들 필요한 거 있음 다 말해. 내가 다 해줄게 하고 전화 끊고
바로 시댁 삼거지들 앞에서 보란듯이 500만 원 언니에게 바로 이체해줬습니다. 시어머니 저보고 뭐하는 짓이냐 화를 내길래 다 어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서 어머니 뜻대로 하는데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냐며 모른 척했네요. 시누이는 나한테는 200만 원 주더니 왜 네 친언니에게 500만 원씩이나 주며 차별하냐 따지길래 내가 번 돈 내 친조카에게 주는 거니 나한테 따지지 말고 더 필요하면 네 동생한테 달래라고 해버렸습니다. 나는 우리 친조카 나왔을 때도 애기 옷 하나로 퉁쳤고 돌 때도 아직 아무것도 못 해줬으니 어머니 말씀대로 이젠 내 친조카에게 막 베풀며 살겠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너는 출가 외인이다. 출가 외인이 시집 갔으면 시집에 돈을 쓰고 시댁 사람들을 우선으로 신경 쓰며 살아야지. 어찌 친정이랑 똑같이 하려고 드냐고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거지 신우도 시집 갔는데 왜 본인 시댁에는 한 번도 가지 않고 왜 시댁을 남처럼 생각하며 사는 거냐. 시집 갔으면 어머니 말처럼 죽나 사나 시댁에 돈 쓰고 시댁 사람들을 우선으로 살아야 하는데 거지 신우는 왜 어머니 말씀처럼 안 살고 왜 저렇게 막 사는 거냐 하고 따져 물었습니다. 거지 신우 흥분해서는 네가 내 상황을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냐며 자기 시댁에서는 시집 올 때부터 지금까지 본인한테 10원 한 푼 해준 것도 없고 싸가지 없는 노처녀 신우는 히스테리만 부리고 거기에 남편은 능력도 없어 돈도 조금밖에 못 번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거지 신우 시댁 가면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앉아있지도 못하게 부려먹으려만 하고 또 우리가 없이 사는 거 뻔히 알면서도 돈을 뜯어가려 눈을 시뻘겋게 뜨고 달려들며 시댁에 가도 그동안 한 번도 따뜻한 밥 한 번 차려주지 않을 뿐더러 따뜻한 말 한마디 한번 해주는 사람이 없어 정이 안 가 도저히 발길이 안 떨어진다 하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도 봐라 우리 딸이 이렇게 불쌍하게 산다. 너 같으면 저런 시댁 가고 싶겠냐? 내가 며느리라도 평생 안 가고 싶을 거다 하시는데 그 말 듣고 너무 공감이 갔으며 가슴에서 갑자기 울컥하며 뜨거운 뭔가가 확 치고 올라오더라고요. 어쩜 신우와 시어머니 말씀이 모두 제 시댁 이야기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울먹울먹하며 두 분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는다. 그래서 저도 결심했다 하면서 앞으로 내 시댁을 거지 신우처럼 이젠 찾지 않겠다 말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왜 그러냐 하며 이유를 물어보길래 거지 신우 시댁 이야기가 내 시댁 이야기와 다를 게 뭐가 있냐. 너무 똑같아서 나는 두 분이 내 이야기를 하는 줄 알고 울컥해 눈물이 나는 거 꾹 참았다 했습니다. 신우는 도대체 본인 시댁이랑 우리 집이랑 뭐가 같냐면서도 특별히 뭐가 다르다는 건 이야기 하나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갑자기 거지 신우가 변명이랍시고 내 동생은 그래도 300만 원을 벌지 않느냐. 내 남편은 200만 원 간당간당 겨우 버는데 내 남편보다 그래도 동생이 잘 버니까 그 얼마나 다행이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00만 원 벌면 뭐하냐. 시댁 생활이 안 된다 해서 어쩔 수 없이 매달 50만 원씩 용돈 보내고 매달 거지 신우 너한테 30만 원씩 따로 몰래 용돈 주는 거 내가 모르는지 알았냐. 그리고 시댁 2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누구 하나 집에서 밥 한 번 해준 적이 없어. 갈 때마다 점심 사 먹어야지 저녁 사 먹어야지. 거기에 네가 한 번씩 내 남편이나 나한테 돈 뜯어가고 시어머니께서 시장 봐달라 하고 또 네 새끼 장난감 사와라 용돈 달라 해서 마지못해 주지 않냐. 내가 생각하기에 네 남편이 적게 벌어도 우리보다 더 실속 있는 거니 날 절대 너무 부러워하지 말라며 네 시댁보다 내 시댁이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했네요. 또 지금 가만 보니 내가 벌어 가정도 꾸리고 있고 남편도 내가 벌어 먹여 살리는 꼴이라며 혼자 살 때보다 시집 와서 고생하며 더 힘들다고 한바탕 소리내어 펑펑 서럽게 울어도 좋네요. 이런 제 모습에 급하게 변명하듯 시어머니는 우리 거제가 지금 애 낳고 저러고 있지만 둘째까지 키우고 나면 다시 공부해서 니들이 해준 거 다 갚을 테니 너무 억울해하지 말라는 소리를 또 하셨습니다. 그리고 니들 애만 가지면 내가 몸을 팔아서라도 니들 해달라는 거 다 해줄 테니 걱정 마시라고 또 호언장담하시며 저를 회유시키려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정말 저 애만 가지면 뭐든지 다 해주실 건가요? 하니 우리 집 대를 이어주는데 내가 무슨 짓을 못하겠냐고 하셨고 신우는 내 조카 생긴다는데 내가 못해줄 게 뭐 있냐면서 니들이 해준 거
10배는 더해줄 거란 허풍을 잔뜩 떨었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뻐끔뻐끔 긴장하고 있길래 눈빛으로 아무 말 못하게 우선 막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녹음하며 어머니한테 다시 한번 어머니, 제가 임신하면 해달라는 거 진짜 다 해주실 건가요? 어머니가 집도 팔고 몸도 파시고 그리고 거짓이는 너도 내가 해준 거 10배도 넘게 해준다는 거 진짜나고 다시 되물어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어떻게 며느리 앞에서 거짓말을 하겠냐. 내가 그대로 안 해주면 내가 네 며느리하고 앞으로 네가 내 시어머니 해라 하셨고 신우는 우리 조카 생긴다는데 내가 이 나이 먹고 헛소리 하겠냐며 내 말이 거짓말이면 앞으로 내가 네 동생 하겠다며 큰소리 뻥뻥 쳤습니다. 그래서 전 바로 오늘 산부인과 다녀온 아기 사진을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쓱 보여주며 앞으로 말한 대로 다 해달라고 했네요. 시어머니 기쁨의 눈빛과 동시에 걱정이 한가득 하셨고 신우는 갑자기 본인들 놀리는 거냐 왜 진작 말 안 했냐고 바락바락 성질내길래 그냥 앞으로 네가 내뱉은 말만 그대로 다 지켜달라 살짝 웃어줬네요. 사실 저희 딩크로 평생 살려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일이 어디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게 있나요? 세상엔 생각지도 못한 어쩔 수 없는 이런 행복한 일도 때로는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 후 모든 돈 관리도 10원까지 모두 제가 하게 되었고 시댁엔 용돈 50만원 드리던 거 30만원으로 줄여드리고 있으며 그 이외에 잡다한 비용은 이젠 한 푼도 전혀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젠 저희도 아이가 생기니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해 돈을 모아야 하니 이제부터라도 허리끈을 바짝 동여매기로 시댁에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반가운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모르겠지만 그 후 시댁에 가면 정말로 전 거지 신우에게 동생이라고 부르고 말까지 낮춰 부르고 있으며 그 거지 동생은 기분 나쁘다고 한마디도 말도 못하고 성질만 피며 슬슬 저를 피해 다니고 시어머니는 제 며느리가 되어 제가 이젠 시댁 가면 제가 상전 아닌 산정 노릇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몸을 팔고 집을 팔아서라도 모든 걸 해주겠다고 장담하시던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안 해주시며 몸으로 버티고 계시고 또 거지 신우는 제가 시댁 가서 밥 한 끼만 사달라고 해도 귀신이라도 본 듯 눈치를 살살 보며 저를 피해 다니기 바쁘네요. 또 신우가 돈이 궁해 저희 남편에게 몰래 돈 달라고 하면 저희 남편 돈 한 푼 없으니 저에게 쭈르르르 달려와 돈 좀 달라고 하면 거절 않고 달라는 만큼 다 주네요. 그리고 준 거보다 2배로 바로 저희 언니에게 남편 보는 앞에서 이체해주니 기겁을 하고는 다음부턴 거짓 신우 용돈 준다는 소리 절대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남편은 이젠 우리 애를 위해 다른 데 돈을 쓰지 말고 돈을 모으자라나 뭐라나 이제야 아빠 같고 가장 같은 소리를 합니다. 하여튼 우리 뱃속태아 복댕이가 횡재가 되어 시댁 갑질도 멈추고 제 평생 외동으로 자랐는데 다 늙어 머리에 똥 만든 동생이긴 하지만 하나 생겼고 또 나이 많은 늙은 며느리도 제 앞으로 하나 만들어주는 바람에 요즘 좀 태교도 하며 할 소리 못할 소리 다 해가며 그동안 당한 갑질을 두 진상들이 몸으로 때울 수 있도록 대갚아주고 있는 중이네요. 그동안 뭐하러 딩크를 하려고 고집했는지 그저 후회스럽기만 할 뿐입니다. 요즘 우리 복댕이 덕에 하는 일도 잘 풀리고 갑질하는 사람도 없고 전 너무 행복할 뿐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